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금요일 날 다시 40% 회복했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지지층이 돌아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 다 한 빼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0%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그 40%가 요즘에 불리는 이름이 있죠. 다이아몬드 지지층이라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윤석열 저지라라는 꼴은 진짜 보기 어려웠던 거죠. 다시 40%가 됐다. 그리고 지지율은요. 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21. 앞으로 저는 리얼미터 인용 안 하려고 해요. 리얼미터는 뭔가 이렇게 일부러 쌈을 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 현실적으로 어제 남았던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도 아주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문 대통령 지지율 40%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징계도 포함되어 있는 여론조사거든요. 정직이긴 하지만 난 내가 생각했을 때 해임으로 갔잖아요. 10% 정도 올랐다고 봐요. 답답해하는 국민들 지금 사실 우리 채팅창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저는 최소한 민주세력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해요. 왜 해임 못 시키냐. 뭐 약간 좀 억울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민주당을 왜 180석 갖고 뭐 하냐. 이런 소리들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어쨌건 40% 회복했다. 바로메타하고 리얼메타 왜 이렇게 차이가 나? 푸나님 5만 원 40%라고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프로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전체 퍼센테이지의 준말, 퍼센테이지의 준말인데 네, 둘 다 일본어로 할 수 없어요. 일본 아니에요. 프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스테이지가 붙는 게 그 프로랑 약간 달라요. 퍼센테이지, 프로테이지 그게 약간 좀 사용이 하는 방법이 그 이야기 달라요. 할 줄 알고 내가 대기하고 있어요. 프로테이지란 말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퍼센트 알겠어. 정말. 아이, 일본 말은 아니야. 그거는. 어쨌든 지지율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다.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 뭐 가랑비 어쩌는지 모른다고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건 역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쪽이 부정평가 이유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든 중도 쪽에 계시는 분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불만인 것 같고 그 불만은 이건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못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은 포털 등에 변창흠 후보자의 막말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떠올라 있죠. 이거 이 자체가 작업이에요. 변창흠 후보자가 무슨 회의석상에서 주택공사 사장, LH 뭐 사장 등으로 있으면서 한 말을 녹취록에서 회의록에서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뭐 못 사는 사람들이 뭐 밥을 사 먹냐 해먹지 뭐 이런 식의 했다는 거를 딱 그 부분만 그 사람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딱히 말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은 요즘에 그 오피스텔 같은 것도 지으면 밥을 해주는 그 1인 가구 그럼 일종의 구내식당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뭐 그런 토론을 하다가 못 사는 사람들이 표현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만 가져와서 변창흠 자체를 아예 부동산 정책 시작도 하기 전에 엄청 흠집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전에 했던 말들을 다 가져오면 누가 장관을 합니까? 부동산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욕망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땅을 해야 땅땅거리고 산다 뭐 이런 말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되고 사실 그 부동산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은 정말 극히 소수예요. 어떤 사람이 그 부동산을 사서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봐야 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숫자상에 올라가는 가격일 뿐이고 실제 자기는 거기에 따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근데 마치 부동산이 얼마가 올랐고 누가 부동산 샀는데 10억이 올라서 뭐 집을 새로 만들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하면 거기에다가 모든 게 관심들이 집중이 돼가지고 마치 부동산을 가격을 조절하는 것을 무슨 이렇게 내 욕망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꾸며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일 뿐이고 이것도 가치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건 그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무너지면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알지만 상관없어요. 왜?
일단 내가 부자가 되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의 모든 욕망을 다 투영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뭐 제재를 가하고 가격을 조절하고 하는 걸 뭐 공산주의 정책이니 뭐니 막 오만 소리를 다 하는데 처음부터 그냥 본류부터 이야기하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뭐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호텔 임대 1, 2인 가구 임대 아파트 여기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전 정권에서 그런 대책이라도 하나 내본 거 있어요? 호텔 1, 2인 가구 최선의 정책은 아닐 수 있어요. 최선의 정책은 아닐 수 있는데 무정책보다는 1000만 배 이상 좋은 정책이에요. 근데 그 좋은 정책을 단지 모텔 아파트라는 그 메시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똥을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 정부가 무능하다. 아파트 영끌에서 아파트 산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야, 니네들이 영혼을 끊어서 아파트를 사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무슨 아파트 거래가 금지돼? 앞으로? 근데 그거를 지금 아니면 못 산다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여기서 대출받고 저기서 대출받고 영혼을 끊어가지고 돈을 싸가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당연히 전세 구하기 어려워지고 이런 건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언론이 그냥 부추겨. 아파트 지금 못 사면 못 사. 대출도 막힌데 뭐도 막힌데 대출도 막혀 뭐도 막힌데 아파트 가격 올라갈 거래. 거기에 편승해서 집 산 사람들 나중에 그 사람들 손에 고스란히 가요. 언론은 아무런 책임지지 않아요. 정말 이걸 정말 언론들이 진짜 이런 형상을 만들고 자기네들 장사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심한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심한 말 진짜. 어저께 그 지방 같은 부산이나 대구나 전 지역이 이제는 그 지구 됐잖아요. 됐는데 그렇게 되는 게 많아요. 서울에 있던 것들이 못 올라가니까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하루 있다가 가덕도가 발표나니까 부산 전 지역이 막 아파트가 들릴 수 있는 거고 내가 집을 살려고 했는데 못 사는 거고 그런 상황이 오고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호텔도 그래요. 솔직히 요즘에 관광 호텔이나 그런 데에서 손님이 없어요. 그 호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LA 공사들 매입해서 전세를 주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데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좋고 1인 가구가 솔직히 많아요. 그거에서 뭐 다시 해서 뭐 오피스텔을 지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 그런 정책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이유는 하나 안 하고 무조건 호텔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쓰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들 진짜 각성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범국민적인 이거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되라고 하는 공통된 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한쪽은 올라라 하고 덩달아서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같이 어떤 그 충동성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놓고 어떤 정책을 하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세금을 세게 때리면 돼. 근데 또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보궐선거를 이기고 대선을 이기려고 하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악의적 선동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보면 강남 문재인 정부 들어 뭐 아파트 값밥이 10몇억 올랐다 이렇게 하는 보도들 있잖아요. 그게 악의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10몇억 올랐으면은 그걸로 자신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냈을까요? 아니야. 말하자면 호가들 행진을 갖고 예를 갖던 이 아파트 갔더니 예전에 5억 했던 게 지금 한 4, 5년 만에 10억 한다. 이런 것들만 취합해가지고 강남에 집이 얼마 올랐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만약에 아파트를 벌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은 생각 안 합니까? 똑같은 거라고.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만족하기는 힘들지. 이쪽에서는 세금 더 세게 때려라. 부자들 그걸로 돈 버는 거. 주호영 23억, 박덕금 73억 버는 거에 세금을 안 때리냐 하는 쪽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백약이 무효인 부동산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말이요.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기재부 장관께서 총리실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라는 말 했죠.
그 당시에는 오로지 경제 정책의 성장률이 부동산 경기로 성장을 했던 시기예요. 근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그 경기로 해서 경제 성장을 하지 않아요. 안정화시키고 있는 거고 다른 경제에 있는 우리 산업으로 그리고 4차 산업이나 새로운 산업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점입니다. 집을 사지 않아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이렇게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있는 사람들, 고소득층에서 아니 내가 뭐 집을 이렇게 내가 돈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집을 사지 않고 임대로 하게 하느냐,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발상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차를 리스 타잖아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리스로 타나 집을 임대로 사나 사실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어떤 재화를 내가 그거를 사용 수익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것을 소유 처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정말로 내가 집을 가지고 살고 내가 차를 가지고 사는 거는 거기에 중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부동산 정책은 그렇다 말씀드리고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터져도 근본적인 질문.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문제면 윤석열이 문제면 국민의 짐이 정권을 가져가거나 선거 이기는 걸 보겠습니까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요. 그게 요즘 지지율의 특성이에요. 너무 불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